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6단원 5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22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어봅시다. 추론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서울의 궁궐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궁궐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그 궁궐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자, 오늘은 조선시대의 궁궐 5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에 얽힌 그 의미와 이야기들을 살펴봅시다. 잘 들어보세요. 서울의 궁궐.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궐은 모두 5곳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이다. 궁궐의 건물. 궁궐에는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왕실의 가족과 관리, 군인, 내시, 라인 등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분에 알맞은 건물에서 생활했고 건물의 명칭 또한 주인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예컨대 궁궐에는 강령전이나 교태전과 같이 전자가 붙는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는 궁궐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왕비만 살 수 있었다. 왕실 가족이나 후궁들은 주고 전부 다 한 단계 격이 낮은 당자가 붙는 건물을 사용했다. 그 밖에 궁궐 사람들은 주로 헌이 붙는 건물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왕도전이 아닌 다른 건물을 사용했다. 경복궁.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지닌 경복궁은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이면서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에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 세운 조선의 법궁이다. 경복궁의 건물은 7,600여 칸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경복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은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을 지닌 근정전이다.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경복궁에서 안쪽에 자리 잡은 교태전은 왕비가 생활하던 곳이다. 교태전은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온돌방을 놓은 구조로 되어 있다. 교태전 뒤쪽으로는 아미산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후원이 있다. 경사스러운 연해라는 뜻의 경해루는 커다란 연못 중앙에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이다. 이곳은 왕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던 장소이다. 창덕궁. 창덕궁은 경복궁 동쪽에 있다고 하여 창경궁과 함께 동궐로도 불렸다.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우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답게 산자락에 자연스럽게 배치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넓은 후원의 정자와 연못들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용지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적 사상을 반영하여 땅을 나타내는 네모난 연못 가운데 하늘을 뜻하는 둥근 섬을 끼워놓은 형태이다. 연못 가장자리에 있는 부용정은 십자 모양의 정자로 단청이 화려하고 처마끝 곡선이 무척 아름답다. 창경궁. 창경궁은 성종이 할머니들을 모시려고 지은 궁궐로 효자로 유명한 정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여 효와 인연이 깊다. 창경궁은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광해군 때 제 모습을 찾았으나 그 뒤로도 큰 화재를 겪는 순환을 당했다. 문정전 앞들은 사도 세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이 일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왕비가 생활하던 통명전 서쪽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뒤쪽에는 열천이라는 우물이 남아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면서 많은 건물을 헐고 이름도 창경원으로 바꾸었다. 1983년에 동물원과 식물원 일부를 옮기고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경희궁. 경희궁의 처음 이름은 경덕궁이었으나 영조 때 경희궁으로 고쳐 불렀다. 인조 이후 철종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 왕들이 머물렀다. 특히 영조는 25년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경희궁은 경복궁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궐로도 불렸다. 궁궐의 원래 규모는 1,500여 칸에 이르렀으나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헐려 터만 남아있다가 최근에 옛 모습의 일부를 되찾았다. 이 궁궐 안에는 왕이 신하들과 나라시를 논의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등의 행사를 치르던 숭정전과 영조의 어진을 모신 태양전이 있다.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은 원래 경운궁이라고 불렸는데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다. 선조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서울로 돌아오니 궁궐을 모두 불타버려서 이곳을 넓혀 행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
이 행궁을 경운궁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조선 왕조 말기에 고종이 강한 나라들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거처를 경운궁으로 옮긴 뒤 비로소 궁궐다운 모습을 갖추었다. 경운궁 안에는 중화전과 같은 전통적 건물, 석조전이나 정관원과 같은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다. 중화전은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이고 석조전은 왕이 일상생활을 하던 곳이다. 정관원은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며 여가를 즐기거나 손님을 맞이하던 곳이다. 네, 잘 들어봤나요?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궁궐의 건물입니다. 궁궐에는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왕실의 가족, 관리, 군인, 내시, 나인 등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이때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분에 알맞은 건물에서 생활했고 건물의 명칭 또한 주인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건물은 신분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컨대 궁궐에는 강령전이나 교태전과 같이 전자가 붙는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는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왕비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당자가 붙은 건물에는 후궁들이 사용을 했고요. 그 밖에 사람들은 각 제헌이 붙는 건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경복궁을 한번 살펴봅시다.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지닌 경복궁은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이면서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에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 세운 조선의 법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궁은 무엇일까요? 나라의 공식적인 궁궐. 그래서 우리가 조선의 궁궐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경복궁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경복궁의 건물은 7,600여 칸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경복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은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라 라는 뜻을 지닌 근정전입니다. 그래서 이 근은 근면 성실할 때의 근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할 때 정, 그리고 왕이 생활하는 전 해서 근정전이 되겠습니다. 근정전은 자, 여기 문장에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왕의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자, 여기 지금 밑줄 쳐 있는 즉위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즉위식이란 무슨 뜻인지 앞뒤 문장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즉위식의 뜻을 추측해 봅시다.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또 외국 사신과의 만남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자, 그러면 즉위식도 바로 나라의 중요한 행사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일 거예요. 과연 즉위식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경복궁에서 안쪽에 자리 잡은 교태전은 왕비가 생활하던 곳이다. 그 다음 교태전 뒤쪽으로는 작고 아름다운 후원이 있다. 자, 후원이란 대궐 안에 있는 동산, 즉 작은 정원처럼 꾸며놓은 곳을 말합니다. 경사스러운 연회라는 뜻의 경회루는 커다란 연못 중앙에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이다. 이곳은 왕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던 장소이다. 경회루는 연못 가운데에 떠있는 누각이어서요. 그 주변 경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 경복궁 근정전의 모습입니다. 아주 웅장하고 압도적이어서 딱 여기에 들어서는 순간 왕의 위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창덕궁을 보겠습니다. 창덕궁은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창경궁과 함께 동궐로도 불렸다. 자, 여러분 그러면 창경궁의 위치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까요? 네, 창경궁도 동쪽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우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네, 창덕궁 하나만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원이 함께 등재되어 있습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답게 산자락에 자연스럽게 배치한 건물이 인상적이고 후원의 정자와 연못들은 전통 정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넘겨볼게요. 이번에는 창덕궁의 후원에 있는 부용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용지는 연못이에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적 사상을 반영하여 땅을 나타내는 네모난 연못 가운데 하늘을 뜻하는 둥근 섬을 띄워놓은 형태이다. 연못 가장자리에 있는 부용정은 얘는 정자예요. 십자 모양의 정자로 단청이 화려하고 처마 끝 곡선이 무척 아름답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 부용지와 부용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에서 올려다본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난 것이 바로 이 부용지, 즉 연못이에요. 이 네모는 무엇을 뜻하냐면 땅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섬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이 동그란 섬은 하늘을 뜻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정자, 이 정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부용정, 이는 십자 모양. 이렇게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바로 이 부용지와 부용정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밑줄 쳐져 있는 이 단청의 뜻을 유의하면서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연못 가장자리에 있는 부용정은 십자 모양의 정자로 단청이 화려하고 처마 끝 곡선이 무척 아름답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단청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분 있나요? 네, 아는 사람은 이해하면 되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이 단청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앞뒤 문맥을 살펴봅시다. 단청이 화려하고 처마 끝 곡선이 무척 아름답다. 자, 여기서 화려하다고 했으면 무엇이 화려하다는 뜻일까요? 네, 아무래도 무늬나 이런 색깔을 뜻하는 거겠죠? 그럼 단청의 뜻을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다음은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은 성종이 할머니들을 모시려고 지은 궁궐로 효자로 유명한 정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원화성을 지은 정조 기억나시죠? 이 정조가 태어난 곳이 바로 이 창경궁입니다. 창경궁은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광해군 때 제 모습을 찾았으나 그 뒤로도 큰 화재를 겪는 순환을 당했다. 특히나 문정전 앞들은 사도세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이 일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자, 사도세자는 정조의 아버지입니다. 정조가 태어난 곳에서 정조의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조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죠. 그 정조의 마음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어서 창경궁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경궁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동물원과 식물원으로 만들면서 이름을 창경원이라고 불렀습니다. 1983년에 동물원과 식물원 일부를 옮기고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창경궁은 사도세자가 돌아간 그런 비극이 담긴 곳이기도 하면서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창경궁을 격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동물들을 풀어놨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경희궁입니다. 경희궁은 원래 경덕궁이었으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영조 때. 왜냐하면 영조가 이 경희궁, 경덕궁을 무척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조 이후 철종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 왕들이 머물렀고 특히 영조는 25년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특히나 조선의 왕들이 가장 사랑한 궁이 바로 이 경희궁이에요. 경희궁은 경복궁 서쪽에 머물 있다고 하여 서궐로도 불렸습니다. 궁궐의 원래 규모는 1,500칸에 이르렀으나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헐려 터만 남았다가 최근에 옛 모습의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자, 옆에 한번 질문을 볼까요? 경희궁의 규모가 1,500칸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만큼 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왕들이 애정을 갖고 머무른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궁궐 안에는 왕과 신하들이 나란 일을 논의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등의 행사를 치르던 숭전전과 영조의 어진을 모신 태령전이 있다. 어진이란 임금의 얼굴 그림이나 사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조의 초상화라고 보면 되겠어요. 태령전에는 영조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태령전의 모습이 나와 있네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마지막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이라고 불리던 경운궁은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다.
선조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서울로 돌아오니 궁궐이 모두 불타버려서 이곳을 넓혀 행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행궁이란 아래 임금이 나들이 때에 머물던 궁궐입니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별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별장으로 되어 있던 궁궐인데 광해군이 오르면서 경운궁으로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문장을 볼게요. 그러다가 조선 왕조 말기에 고종이 강한 나라들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거처를 경운궁으로 옮긴 뒤 비로소 궁궐다운 모습을 갖추었다. 여기에서 이 소용돌이 밑줄 친 부분의 이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소용돌이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종이 강한 나라들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자, 이 당시 조선 말기, 즉 일제강점기 그 후반에는 강한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듦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에 청이 있었고요. 일본이 있었고요. 그 다음 러시아까지 개입을 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용돌이는 무슨 뜻일까요? 네, 생각하면서 다음을 볼게요. 경운궁 안에는 중화전과 같은 전통적 건물, 그리고 석조전이나 정관원과 같은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다. 그래서 경운궁은 조선 전기의 모습과 조선 후기의 모습이 함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화전은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이고, 석조전은 왕이 일상생활을 하던 곳, 정관원은 한번 여기 볼게요.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며 여가를 즐기거나 손님을 맞이하던 곳이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 정관원은 카페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이 정관원에서 커피를 나 차를 마시면서 그 당시 고종 황제가 커피를 즐겼던 모습을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아래에 경운궁의 중화전과 경운궁의 석조전, 여기는 전통적인 조선 전기 궁궐의 모습이고 석조전은 서양식 건물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서울의 궁궐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궐은 무엇인가요? 네, 조선시대의 법궁이었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이 있습니다. 법궁이었고, 그 다음 후원과 함께 유네스코에 올라갔고, 사도세자의 비극과 동물원이 되었었던 아픔을 겪고 있는 창경궁, 그리고 조선의 왕들이 가장 사랑했던 경희궁, 마지막으로 전통적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조화를 이룬 경운궁이 있습니다. 자, 전자가 붙은 건물에는 누가 살 수 있었나요? 바로 왕과 왕비였습니다.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궁궐은 어느 것인가요? 네, 창덕궁입니다. 자, 아래에 서울의 궁궐에서 뜻을 알지 못하는 낱말이나 문장을 뜻을 추론해 봅시다. 다음 낱말의 앞뒤 문장에서 추론한 뜻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먼저 즉위식입니다. 교과서 223쪽 맨 위에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그럼 왕의 즉위식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써보세요. 자, 왕실의 중요한 행사라고 했으니까 즉위식이란 네, 왕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의식을 말한다. 왕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그 의식을 바로 즉위식이라고 한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네, 왕실의 중요한 행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이 즉위식이겠죠?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청은 옛날식 건물에 그린 그림이나 무늬였습니다. 단청이 화려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림이나 무늬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네, 부용정의 이 단청이 화려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소용돌이는 2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 왕조 말기에 고종이 강한 나라들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라고 했으니까 이 소용돌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이유는 휘말린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뜻을 알지 못하는 낱말이나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자, 우리가 방금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서 이 문맥에서 뜻을 추론을 해봤습니다. 써볼게요. 앞뒤 문장을 읽고 뜻을 추론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한 장 뒤로 넘겨봅시다. 서울의 궁궐을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추론하면서 정리해봅시다. 들어가는 말에서 우리 잘 읽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궁궐은 모두 몇 곳이었을까요? 바로 5곳이었습니다. 5곳. 다음, 궁궐의 건물. 궁궐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각자 뭐에 따라서 건물이 달라졌지요? 신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로 태조가 한양에 만든 2글자로 법궁이다. 건물이 7,600여 칸으로 교태전, 경회루 등이 있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건물, 바로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라 라는 뜻을 지닌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열리던 바로 근정전입니다. 창덕궁,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연못에 섬을 띄운 부용지가 있다. 창경궁, 화재가 여러 번 일어나고 누가 목숨을 잃었죠? 사도세자, 정조의 아버지였습니다. 경희궁, 경덕궁에서 경희궁으로 고쳐 부른 곳이며 무엇과 태령전이 있다. 태령전은 영조의 어진을 모신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왕이 신하들과 나랏 일을 논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행사를 치르던 곳입니다. 숭정전입니다. 숭정전. 다음, 경운궁은 선조 때 행궁으로 만들었으며 어떤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다. 이 건물의 대표적인 예는 중화전이 있고 서양식 건물의 대표적인 예는 석조전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적 건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내용을 추론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서 서울의 궁궐과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리며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해봅시다. 궁궐과 관련 있는 경험을 모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고장을 공부하면서 반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어. 익산에서 백제 궁궐의 후원이 발굴되어 개방한다는 뉴스를 봤어. 자, 여러분도 이 궁궐에 관련된 경험을 여기에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다음, 글쓴이가 서울의 궁궐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서울 궁궐의 이름과 그리고 그 궁궐에 얽힌 이야기, 역사적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왜 알려주고 있을까요? 네, 그만큼 우리 서울의 궁궐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글쓴이가 왜 썼을지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궁궐에 얽힌 역사적 이야기를 알고 그 가치를 느끼게 하기 위해. 네, 그래서 그만큼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쓴 것 같아요. 자, 서울의 궁궐에 대해서 더 알아봅시다. 궁궐의 꽃담장과 취병을 보고 서울의 궁궐에 대해 새롭게 안 사실을 발표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다가 궁궐의 꽃담장과 취병이라는 영상 링크를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자, 궁궐에는 꽃이 새겨진 담장을 만들었는데요. 궁궐의 모든 건물에 다 한 것은 아니고 어떤 궁궐에만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궁궐의 꽃 담장을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 취병. 자, 취병이란 무엇일까요? 취병이란 나무나 넝쿨 같은 것으로 만든 생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울타리긴 울타리인데 살아있는 나무나 넝쿨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궁궐에 옛날에는 취병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은 취병이 어떤 모습인지 이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또 궁궐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아래에 조사를 해봅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